정함철이 말하는 3.1 광화문 집회 제가 이제 방송을 올렸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올라온 댓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좀 비판적인 댓글들이, 찬성한다 하는 댓글, 이게 좀 잘 안 보이네. 찬성한다 하는 댓글들보다는 그 비판적인 댓글들이 더 많아서 뭐 공평하게 저는 뭐 작은 개인 미디어지만 공평해야 되니까 비판적인 그 글들 좀 읽어보겠습니다. 댓글. 영웅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충격적이다. 대실망했다. 생각이 졸렬하다. 이젠 안 본다. 작년에 언론에 의해서 불의가 정의로 둔갑 국민을 세뇌시키고 법과 불의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긴 말 안 한다.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사자 조원진 대표뿐만 남았다. 그리고 정의로운 테너팔팔님 수고하세요.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정함철씨 애국당 정체성을 잘못 판단하고 계시네요.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 많네요.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씀이 나오셨고, 그 밑에 분은 좀 너무 욕설 비슷하게 해서 욕설은 빼고 태극기 세력 분탕하지 마라. 민주당 떨거지 한번 속았잖아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태극사랑에서는 이 정함철 씨를 출연시켜서는 안 되겠네요.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. 또 이분은 이제 길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, 한때는 서북청년단 정함철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입니다. 1년의 과정을 모두 보아온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당신의 판단은 엉터리요. 또한 정직하지도 않군요.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고, 중간 보면 당신은 초심을 잊고 투쟁해야 할 대상도 잊었습니까? 가슴 아픈 태극기 국민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시오.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.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읽겠습니다.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은 삼선 국회의원에 보장된 꽃길을 버리고 이렇다. 이런 비판적인 글들이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애국충신, 애국투사, 서북청년단 단장님 예리하고 통찰력 훌륭 응원합니다. 이렇게 또 하신 분도 있고,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,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전화 인터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는, 제가 지금 시도하는 건 뭐냐 하면, 이런 분들, 뭐 정함철, 이은택, 또 정창하 목사님, 또 여러분들, 제가 이제 정찬희 목사님과는 한번 토크쇼를 시도했었는데, 정창하 목사님 입장은 이제 토크쇼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기 대선, 거기가 이제 사대본이잖아요. 사기 대선 본부를 막 이제 융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어갖고,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중간 보스라고 할까요? 어쨌든,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무명하지 않은 분들, 이런 분들, 뭐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해서,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이제 대화, 토크쇼를 해서 아무래도 뭐 중간 보스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. 그런 분들의 의견과
어떤 익사이팅한 토크쇼를 이제 보여드리면서, 어떤 그런 그 운동, 어떤 그 분위기, 환기, 이런 거를 좀 제가 시도를 했는데, 정청환 목사님하고는 좀 실패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찾아가서 토크쇼, 처음에 이제 제가 정청환 목사님하고 토크쇼 하는 거를 본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. 그쪽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. 이 유튜브거든요. 제가 이제 정청환 목사님하고 이제 토크쇼를 해보려고,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그 열려진 어떤 대화, 토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결집해 가고자 하고 했는데, 이분들하고도 토론을 좀 해보니까요, 토론이 안 돼요. 예, 토론이 안 돼요. 보니까 너무 마이크를 혼자만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,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질려버리니까, 제가 이제 그때 사회를 저기 가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가 안 봐져요. 왜냐하면은 너무 저는 이제 말도 천천히 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독점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분들 보니까 한 번 잡으면 뭐 20분, 30분 이렇게 토크를 해버리니까 이 토크쇼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정암철 씨하고도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, 이 인터뷰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사회자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지만은, 그래도 너무 이렇게 일단은 대화라는 게 이제 서로 쌍방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해야 이 토크쇼의 의미가 있는 건데, 그래서 또 이 정암철 씨하고도 뭐 내용은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. 그분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고요.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보는 사람들에게 익사이팅하지를 않고, 또 제가 이제 중간에 몇 번 끊지 않았습니까? 이제 너무 저쪽으로 간다. 제가 이제 원래 이 서북 청년 정암철이 말하는 3.1 광화문 집회를 제가 전화 인터뷰한 목적은, 저 나름대로는 이번에 3.1절 광화문 집회가 매우 성공적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공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봅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 건데, 좀 너무 애국당 비판 그쪽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가지고, 제가 중간에 제재를 몇 번 했지만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도 댓글 다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.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편을 든다기보다도 제가 뭐 애국당 편도 아니고 또 반대편도 아니고요. 가능한 이것도 하나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3.1절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, 그런 의도를 갖고 토크쇼를 해서 좀 재미있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, 정청환 목사님도 그렇고 이 정암철 씨도 그렇고 좀 상대방한테 말할 시간을 안 주니까, 말할 시간을 너무 안 줘요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가 정암철 씨,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정청환 목사님하고 토크쇼 하면은 정청환 편인 줄 알고, 또 정암철 씨하고 또 이렇게 토크쇼 하고 있으면은 저는 또 정암철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또 이화영 목사님하고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또 하면 이화영 목사는 홍준표 지지하는데 테너 88 이 태국 사람도 같은 편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판단입니다.
뭐 사람이 누구하고도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도 있고 뭐 대화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면 대화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 사람 편이 된다 그러면 우린 누구하고도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암철 씨랑 인터뷰하는데 맨날 말끝마다 난 것에 반대합니다. 당신 조원진 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좀 말하는 사람이 토크쇼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뷰나 이러한 그 대화 이런 걸 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죠. 야, 그렇습니까?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이다. 그 사람과 의견이 같다.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맞지 않고 우리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때로는 제 얼굴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도록 동영상 찍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보니까 다른 방송 진행자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진행하기 전에는 화장도 하고 뭐 눈썹도 그리고 뭐 이러고서 찍나 봐요. 그래서 저도 좀 준비가 돼서 저도 이제 눈썹도 좀 그리고 좀 젊게 하고 말쑥하게 해가지고는 얼굴 좀 나오게 하고 좀 저도 좀 쉴 때는 쉬면서 방송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방송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 저도 생활인이니까 쉬고 싶을 땐 쉬어야 되는데 다 프로 해치고 있다가 또 방송한다고 또 추스러 입고서 방송한다는 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일 많이 하고 돌아왔을 때는 좀 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캠코더 뒤에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가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까 하고 이은택 같은 사람도 너무 바빠요. 그 사람하고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 정암철 씨하고는 저도 뭐 정암철 씨하고 입장이 같은 건 아닙니다. 저도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여러 번 제가 이제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논쟁식으로 가고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쭉쭉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분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너는 글러먹은 놈이다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또 이분이 뭘 잘못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도 댓글 올라온 글들 중에 제가 많이 공감이 가는 댓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또 조목조목 제가 좀 따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짧은 인터뷰 때 제가 하지 못한 거를 제 단독으로라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뭐 3.1절 광화문 집회가 저는 그날 제가 좀 일찍 못 가고 좀 늦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촬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인파 속에 묻혀서 지나가는 행인들 찍는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요. 그걸 찍으면서 참 목이 메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멘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서 너무 고마워서 그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면서 참 걱정했어요. 이거 만약에 갔다가 이것도 사람들 많이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? 이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웬걸 그 작년 3.1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메어지고 이제 됐구나.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도 좀 목이 메어져 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는데요.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어떤 그 안도감 이거를 느끼면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찍었습니다.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. 이 동영상이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소리는 줄여놓고
예, 그냥 쭉. 제가 이제 그날, 좀 늦게 도착해서,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 맨 앞에 앉아서 연사들, 연설하는 걸 찍어서 올렸으면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, 좀 늦게 도착했더니 뭐 갈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너무 많고, 경찰들은 길 막지,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저기가 이순신 동상 저 앞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, 못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, 이 경찰들이. 저 앞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참 목이 꽉꽉 메어오더라고요. 너무나 고마웠고,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.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가 3.1절 집회가 너무 짜임새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, 그건 뭐 당연한 거죠. 일단 여러 개 단체가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짜임새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, 또 짜임새가 있어서도 안 되고, 그거는 오히려 저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죠. 더 좋고, 오히려 저는 이 탄기국 집회 때 어떻게 나오는 연사들이 이렇게 한정돼서 나오는 게 사실 좀 못마땅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몇 군데에서 하니까 자유롭게 다 이렇게 다양한 연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고요. 제가 이제 내리는 3.1절 광화문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면 뒤에서는 안 들리거든요. 집회를 하는데 대한문 앞에서 탄기국이 할 때도 앞에만 무슨 얘기 들리지 뒤에서는 안 들려요. 그냥 서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연사의 연설만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집회라는 게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 3.1절 집회로 좀 짜임새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집회하는 건 참 좋다고 느꼈고,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이번 3.1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성이고, 저는 정암철 대표가 열심히 이야기한 대한애국당의 거기에 대해서는 정암철 대표한테 그냥 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, 또 그 진위는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요.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겠지만, 또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시각은 아니고, 어떤 분들은 애국당의 서울역 집회가 가장 인파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. 그거는 제가 간섭할 문제도 아니고요.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번 3.1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어떠한 반성, 지나간 일에 대한 멘트를 저 나름대로 잠깐 했고요. 그거는 긍정적으로 좋다. 산발적이고 짜임새가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. 어떻게 짜임새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럼 앞으로의 3.1절 집회 같은 우리 대규모 집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, 그게 많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안이 뭐냐고 제가 이제 정암철 씨한테도, 이건 지금 이 경찰들이 우리 내가 지금 건너가려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집회하는데 가서 이제 연설을 들으려고. 근데 이제 이 경찰들이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삥 돌아가지고 저쪽 면세점 앞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건너갔는데, 근데 이제 소규모 우리가 집회를 지방에서도 하자 이런 게 이제 정암철 씨 의견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좋다고 생각하고요. 어쨌든
이 3.1절 그런 소규모 집회도 좋은데 저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일단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그 힘이 있어요. 스스로 우리가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힘이 나거든요. 아, 우리가 절대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. 우리가 전체 민심이다 하는 그런 자의식을 주기 때문에 또 그날 가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또 커피 한잔 하고, 그래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또 언제 또 나를 잡아서 뭐 6.25든 또 이제 뭐 매주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떠한 날을 잡아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, 아니면은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선고 하는 날이든지 아니면 하기 전날이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뜻으로 이번에 4월 달쯤 선고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선고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 선고 날 하면은 좀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4월쯤에 박근혜 대통령 선고 뭐 한 일주일 전이나 뭐 한 3일 전에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해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. 유튜브 상에. 그럴듯 뭐 좋은 의견 아닙니까? 이번에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선고 나기 며칠 전에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자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석방하라, 무죄 석방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 정암철 씨하고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가 너무 장시간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인터뷰를 못해서 제가 제 독자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산발적으로 지방에서 뭐 원주에서 뭐 안산에서 이렇게 소규모 태극기 집회 하는 건 좋은 거고요.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대규모 집회는 우리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도 그 5구 대선에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뭐 김진태 의원도 만나러 다녔고 조원진 의원도 가서 만났고 뭐 여러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제가 또 그 유튜브에다가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무슨 이런 그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또 김진태 국무총리론을 내세워서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었고 굉장히 그때 그 조회수가 높았고 인기가 높았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우파 진영의 책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 1년 지나서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특별히 뭐 책사 역할할 어떠한 그 계제가 없었고 대부분 어떤 그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이야기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떤 책사적인 그 전략가적인 뭐 얘기를 할 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번에 3.1절 집회를 보면서 이번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전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우파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규모 집회를 하자. 그래서 3.1절에 했으니까 4월 달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고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 선고 날짜 전날도 좋고 뭐 일주일 전도 좋고 토요일 날 날을 정해서 우리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플래카드도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한다. 이러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도 줄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책사 아니겠습니까? 제가
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이거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도 제가 그 당시엔 들었었는데, 한동안 제가 좀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또 그 신문 발행하는 게 잘 안 돼갖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몰려다니다 보니까 힘을 못 썼는데, 이제 또 책사가 어디 가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책사로서 전략을 내놓습니다. 이번 4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전에 일주일 전이든 뭐 하루 전이든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열고,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왜 무죄 석방해야 되는가를 연설도 하고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당연히 탄핵이 무효 아니냐, 촛불 쿠데타 아니냐,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.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리고, 뭐 저부터라도 1인 시위라도 할까 합니다. 1인 시위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하는, 최소한 뭐 1인 시위 하는 사람들이 1인 시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1인 시위를 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모조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, 탄핵, 뭐, 사기 탄핵, 이렇게 써가지고 1인 시위 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 그것도 뭐 이색적인 풍경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건 뭐 경찰이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. 집회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그래서 1인 집회 하는 사람들이 앞뒤로 이렇게 플래카드로 된 옷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입고서는 저기 막 돌아다니고,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드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4월 달에 한번 하고, 5월 달에는 우리가 또 5.16 혁명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이었죠. 4.19, 우리는 4.19 의거라고 과거에는 이제, 근데 4.19는 4.19 혁명이라고 또 호칭을 하는데, 4.19 혁명이란 표현은 옳지 않죠. 4.19 의거가 옳죠. 4.19 의거. 4.19 의거라고 표현한 게, 5.16, 요즘 5.16 쿠데타라고 표현하는데, 저는 5.16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그 당시에 허용되었던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5.16도 있고, 5월 달에는 5.16이 있고, 6월 달에는 또 6.25가 있으니까, 우리가 잊지 말자 6.25를 상기하면서, 이렇게, 8월 달에는 8.15가 있고요. 또, 9월 달에는 9.28, 또 서울 수복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경일, 또는 어떤 이슈가 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, 사실 뭐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매주 한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규모 집회를 하자, 이것을 제가 제안하고요. 유튜브를 통해서. 그리고 이 방송 보는 분들, 저의 이 제안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. 카톡을 통해서. 4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 선고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라 하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하자.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 정암절 씨와 인터뷰에서. 그래서 3.1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성은 대체로 짜임새가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고,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았다. 그리고 그런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 30년 지금 때린다고 그놈들 지금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고 나면 감히 못 때릴 겁니다. 30년. 감히 못 때릴 만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, 아니면 아예 서울중앙지법 거기 가서 집회를 해도 되죠.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그 대규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집회를 하자. 이것이 3.1절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대안, 그리고 계획, 그것입니다.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